안녕하세요, 곡물단지입니다. 제가 물리치료사가 된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하면서 후배들, 물리치료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 또 물리치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물리치료사가 되면 실제로 교육을 많이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공부 같은 건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시험 기간만 되면 밤을 새워가면서 학점 관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생의 마지막 공부라 생각하고 마지막 불꽃을 불태웠던 거죠. 물리치료학과에 다니시는 수많은 후배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교육 관련 질문입니다. 정말 교육 많이 들어야 하나요? 물리치료사가 되면은 진출 분야가 정말 광범위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병원으로 진출을 하지만 공무원 쪽으로 빠지는 분들도 있고, 물리치료 면허증을 가지고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함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또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면허증은 메이플 스토리로 따지자면은 한 1차 전직 정도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육을 듣지 않고도 병원은 다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보이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교육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위치는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눈에 확 띄는 신경계 서티만 봐도 교육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은 이미 월급으로서 차별을 두고 서티를 취득하는 것을 병원에서 권장을 합니다. 배움의 차이는 실력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이 물리치료사의 수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물리치료사는 실제로 박봉인가요? 가장 묻기 어렵지만 가장 묻고 싶은 게 아마 물리치료사의 연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봉 무지하게 짭니다. 물리치료사로서 또래의 평균 연봉을 비교를 해보자면 평범한 수준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경기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만 봤을 때 물리치료사는 개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비율이 상위 몇 프로나 될까요? 원래 사회 초년생들 때 돈을 생각하면 안 된다, 교육에 돈을 많이 쓰는 거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월세는 누가 내주고 밥값은 누가 내줍니까? 생활비는요. 제가 졸업한 연도에 처음으로 받았던 월급이 170만 원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습이 3개월이라서 30% 정도를 이제 빼고 받았는데 다 합치면은 200만 원이 안 되겠죠.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병원을 옮기면서도 300을 넘게 받은 적이 거의 손에 꼽혔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 사업이나 실력을 인정받아서 연봉이 많은 곳에서 일을 하면은 좋겠지만, 평균적으로 받는 월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면 평균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비위상하는 일이 많나요? 저번에 그거 비위상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선배 치료사님께서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비위가 상한다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치매 어르신들이 던진 변에도 맞아봤고, 사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각질은 매일 흡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트랜스퍼 하다가 제 어깨에 코를 쏟으신 적도 있고, 입원을 오래 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속에서 올라오는 입냄새나 몸에서 나는 냄새가 항상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더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비위가 약한 편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남녀의 차이가 심한가요? 남녀의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남자라서 그걸 체감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치료사가 귀하다는 말을 하던데 아무래도 무거운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들어왔는데 체감상 그런 걸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저형 쪽에서는 오히려 구인을 할 때 남자보다 여자들을 선호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인 광고를 할 때 관로로 여성이라고 적힌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자들이 힘이 약한데 도수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신경계 가서 트랜스퍼 가능한가요?
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건 맞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근육이 발달하고 힘이 센 거는 몇몇의 예외를 제외한다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거. 그렇지만 도수 치료라는 게 단순히 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근력도 없이 여자도 할 수 있다, 남자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인 근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뭐 남자든 여자든 기본적으로 체력과 근력이 있어야지 도수 치료를 할 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반박하시면은 네 말이 다 맞아요. 트랜스퍼를 배울 때 여자라도 뭐 요령과 자세를 제대로 배우면 무거워도 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 남자든 여자든 간에 트랜스퍼 할 때 괜한 오기로 옮기다가 낙상하는 거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내가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도 허리 나가고, 자존심 상한다고 오기 부리다가 허리 나가고, 낙상 일어나고, 10년차 선생님들이 트랜스퍼 하다가 낙상한 거 본 적도 있습니다. 사고는 오기만 덜 부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트랜스퍼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옮기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면 동료분들에게 요청하시고 안전하게 옮기면 됩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내 근력이 아니라 되지도 않은 오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 사고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리치료사를 하면서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